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토픽 2 단어 명사 4day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선생님이 명사 끝나면 동사도 올리고 형용사도 올리고 부사도 올릴 거예요. 지금부터 명사를 차근차근 공부해 두면 좋겠지요.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시간 첫 번째 단어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규정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많이 익숙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규정은 여러분, 규칙이에요. 규칙이고, 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동호회는 어떤 클럽을 이야기하죠.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회장에게 혹시 이 동호회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정해진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이라고 해서 밸런스인데요. 자, 밸런스라는 말이 더 익숙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거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해서 밸런스, 즉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해서요. 워라벨이라는 말을 쓰죠. 예전에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나의 라이프, 나의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일과 나의 삶이, 라이프가 비슷해야 된다.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면 어느 하나 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늘, shade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더운 여름이에요. 너무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아래에 가면 시원하죠? 왜 시원해요?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왜? 이것을 바로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데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세요 라고 하면 요 나무가 내려오는 요 쉐이드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아주 시원하겠죠, 여러분? 자, 그림자는 알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해의 방향에 따라서 나의 이렇게 모습이 뒤에 땅으로 보면 뒤에 비춰지기도 하고 앞에 비춰지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사람과 그림자는 항상 같이 다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계속 A를 따라다녀요. 그럴 때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5번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 체크 많이 해두시고요. 자, 극복이죠. 동사로 하면 극복하다이고 극복하다와 같은 뜻은 이겨내다 란 뜻입니다. 이겨내다 체크하고요. 극복하다는 overcom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위기, 시련, 어려움, 고난이라고 해서 뭔가 crisis 또는 difficulty한 상황 그런 것들과 함께 써서 그런 힘든 상황을 내가 극복하다, 이겨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거는 basi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이유, 가장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기초 이유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거라는 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근거도 좀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는 work죠. 근무하다라고도 쓰이지만 이렇게 근무 시간, 근무 환경이라고 해서 근무 시간 예를 들어서 8시 AM부터 6PM이라고 하면 일하는 시간, 즉 비즈니스 아워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근무 환경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 환경이 좋다라는 것은 일할 때 뭔가 복지도 좋고, 복지라는 것은 회사가 나에게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명절이 되었어요. 명절일 때 뭐 직원들에게 선물을 해준다거나 회사에서, 또는 근무 환경이 좋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사용하는 그 컴퓨터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최신 컴퓨터라든지 이 주변의 환경이 모두 좋은 것. 선생님이 일할 때 이 주변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환경이 좋을 때 근무 환경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근무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8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단어는 근육인데요. 여러분, 근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뭐예요? 팔 여기에 운동 많이 하면 이렇게 특히 남자들 많은 거 있죠? 그게 바로 근육이죠. 근육. 그래서 뭐 헬스장에, 짐에 가서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쵸? 자, 여러분, 배에 있는 거 있죠? 배에 있는 근육. 이렇게 식스팩을 복근이라고 합니다. 복근. 복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복근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복근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식스팩? 네. 그 다음에는 급증인데요. 증은 증가하다고요. 급은 급격히 증가하다라고 해서 그냥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슝 증가하는 것을 급격히 증가하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코로나 심했을 때 어땠어요?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인 게 아니고 완전 가파르게 슝 올라갔었던 거 기억나죠? 그게 바로 급증하다예요. 급증하다. 자, 그러면 증가하다도 있으니까 갑자기 내려오는 것도 있겠네요. 이것은 바로 급감하다라는 말을 쓰죠. 급감하다. 네, 참고로 같이 알아두면 좋고요. 자, 기계는 머신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ATM기, 돈 뽑는 기기, 그것도 기계이고요. 뭐 편의점 같은 데 갈 때 요즘 셀프 계산하죠. 그것도 기계고, 그쵸? 그래서 뭐 또 요즘 주문하는 것도 다 기계고. 기계가 발달하다라고 하면은 많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발달하다라는 것은 많이 그 정도, 그 수준이 올라간다란 뜻이에요. 올라간다. 그래서 기계가 발달한다라고 하면은 예전보다 요즘 어때요, 여러분? AI 그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계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성장했죠. 그것을 발달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자, 기관은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흡 기관이라고 하면 호흡이 뭐예요? 호흡은 숨을 쉬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호흡기관, 여기 숨을 쉬는 이런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뭐 코부터 해서 이렇게 목구멍으로 내려오면서 요 숨 쉬는 요런 곳들을 호흡기관이라고 하고요. 정부기관이라고 하면 정부는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곳을 말하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도 있고 뭐 경제부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그렇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곳, 이곳을 바로 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기관에서 일해요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파트 중에 하나에서 일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불리겠죠. 그쵸? 공무원이라고 불릴 겁니다. 자, 기구도 여러분, 기구도 기관과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요. 이 정부 기구라고 하면 이것도 비슷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 기관처럼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쵸? 어떤 일을 위해서 모여서 만든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부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기관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토픽에 정부기구라고 나올 때도 있고 정부기관이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 기관을 더 많이 쓰고요. 정부기구가 나온다면 기관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기능은 펑션인데요. 여러분 휴대폰 기능 가장 많이 쓸 거예요. 휴대폰 기능, 펑션이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 휴대폰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죠. 메시지 보낼 수 있죠. 쇼핑할 수 있죠. 뱅크 일 할 수 있죠. 은행 일 할 수 있죠. 사진 되죠. 게임 되죠. 영화 볼 수 있죠.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다. 그럴 때 휴대폰 기능이 다양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자, 소화 기능이라고 하면 여러분 소화될 때 또 여기 안에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있는데 소화 기능이 약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위가 안 좋다거나 그쵸? 내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organ들이 잘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여기가 좀 불편하거나 아프면 어때요? 잘 소화가 되지 않죠? 그럴 때 소화 기능이 약해라고 하면 소화를 위해 도와주는 몸속에 있는 어떤 기관들, organization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도 좀 너무 자극적인 거나 좀 매운 거 먹으면 그날 조금 위가 약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소화 기능이 약하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과식을 해도 그쵸? 아무리 매운 걸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다 할 수 있겠죠. 자, 기록하다라고 하면 레코드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막 강의하고 있죠? 그럼 선생님의 말을 노트에 이렇게 다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럴 때 기록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진 같은 거 찍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그때의 기억을 기록하고 싶기 때문에. 그쵸?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본인데요. 자, 기본에 충실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본인데요.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잘 하려면 기본이 뭐예요? 네, 한글이죠. 잘 읽고 모음과 자음을 잘 익혀야 합니다. 아니면 가수의 기본은 뭐예요? 자, 뭔가 그 보컬 트레이닝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네, 그래서 가수의 기본, 또 연기할 때 배우들의 기본이 있을 거고요. 자,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그 기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다. 자, 토픽의 기본은 뭔가요? 네,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쓰기를 하기 전에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쓰기도 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어는 근육인데요. 여러분, 근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뭐예요? 팔 여기에 운동 많이 하면 이렇게 특히 남자들 많은 거 있죠? 그게 바로 근육이죠. 근육. 그래서 뭐 헬스장에, 짐에 가서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쵸? 자, 여러분, 배에 있는 거 있죠? 배에 있는 근육. 이렇게 식스팩을 복근이라고 합니다. 복근. 복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복근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복근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식스팩? 네. 그 다음에는 급증인데요. 증은 증가하다고요. 급은 급격히 증가하다라고 해서 그냥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슝 증가하는 것을 급격히 증가하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코로나 심했을 때 어땠어요?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인 게 아니고 완전 가파르게 슝 올라갔었던 거 기억나죠? 그게 바로 급증하다예요. 급증하다. 자, 그러면 증가하다도 있으니까 갑자기 내려오는 것도 있겠네요. 이것은 바로 급감하다라는 말을 쓰죠. 급감하다. 네, 참고로 같이 알아두면 좋고요. 자, 기계는 머신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ATM기, 돈 뽑는 기기, 그것도 기계이고요. 뭐 편의점 같은 데 갈 때 요즘 셀프 계산하죠. 그것도 기계고, 그쵸? 그래서 뭐 또 요즘 주문하는 것도 다 기계고. 기계가 발달하다라고 하면은 발달하다라는 것은 많이 그 정도, 그 수준이 올라간다란 뜻이에요. 올라간다. 그래서 기계가 발달한다라고 하면은 예전보다 요즘 어때요, 여러분? AI 그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계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성장했죠. 그것을 발달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자, 기관은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흡 기관이라고 하면 호흡이 뭐예요? 호흡은 숨을 쉬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호흡기관, 여기 숨을 쉬는 이런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뭐 코부터 해서 이렇게 목구멍으로 내려오면서 요 숨 쉬는 요런 곳들을 호흡기관이라고 하고요. 정부기관이라고 하면 정부는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곳을 말하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도 있고 뭐 경제부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그렇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곳, 이곳을 바로 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기관에서 일해요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파트 중에 하나에서 일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불리겠죠. 그쵸? 공무원이라고 불릴 겁니다. 자, 기구도 여러분, 기구도 기관과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 기관처럼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쵸? 어떤 일을 위해서 모여서 만든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기관 이런 것들을 정부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기관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토픽에 정부기구라고 나올 때도 있고 정부기관이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 기관을 더 많이 쓰고요. 정부기구가 나온다면 기관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기능은 펑션인데요. 여러분 휴대폰 기능 가장 많이 쓸 거예요. 휴대폰 기능, 펑션이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 휴대폰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죠. 메시지 보낼 수 있죠. 쇼핑할 수 있죠. 뱅크 일 할 수 있죠. 은행 일 할 수 있죠. 사진 되죠. 게임 되죠. 영화 볼 수 있죠.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다. 그럴 때 휴대폰 기능이 다양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자, 소화 기능이라고 하면 여러분 소화될 때 또 여기 안에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있는데 소화 기능이 약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위가 안 좋다거나 그쵸? 내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organ들이 잘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여기가 좀 불편하거나 아프면 어때요? 잘 소화가 되지 않죠? 그럴 때 소화 기능이 약해라고 하면 소화를 위해 도와주는 몸속에 있는 어떤 기관들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도 좀 너무 자극적인 거나 좀 매운 거 먹으면 그날 조금 위가 약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소화 기능이 약하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과식을 해도 그쵸? 아무리 매운 걸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다 할 수 있겠죠. 자, 기록하다라고 하면 레코드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막 강의하고 있죠? 그럼 선생님의 말을 노트에 이렇게 다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럴 때 기록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기본인데요.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잘 하려면 기본이 뭐예요? 네, 한글이죠. 잘 읽고 모음과 자음을 잘 익혀야 합니다. 아니면 가수의 기본은 뭐예요? 자, 뭔가 그 보컬 트레이닝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네, 그래서 가수의 기본, 또 연기할 때 배우들의 기본이 있을 거고요. 자,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그 기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다. 자, 토픽의 기본은 뭔가요? 네,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쓰기를 하기 전에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쓰기도 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어는 기부인데요. 여러분 기부 도네이션 영어로도 많이 들어봤죠.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앞으로 이것을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줄 때 내가 돈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 그래서 돈을 기부하다, 쌀을 기부하다, 옷을 기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작아서 입지 못하는 깨끗한 옷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대가 없이 아무 이익 없이 주는 것, 그것을 기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력, 역은 ability라고 해서 네, 능력을 말하는데요. 기억력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아까 한 일도 잘 기억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기억력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기억력이 안 좋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럴 때는 기억력이 나쁜 게 좋고 네, 좋은 것은 또 오래 기억을 하면 좋겠죠. 기업은 엔터프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삼성, LG, 카카오톡 이런 큰 곳들 대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 그리고 그렇게 큰 회사보다 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회사 중에서도 착한 기업이 있죠. 요즘은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 회사도 그 기업이 착한 기업을 좋아합니다. 평소에 자원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우리 환경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기업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자, 기여하다는요, 중요한 것이 어디에 기여하다인데, 같은 말은 어디에 도움이 되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한국어 발전에 기여하였다라고 하면 한국어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기운은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힘이라고도 하고요. 기운이 넘치다라고 하면 힘이 막 너무 많아서 밖으로 막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넘치다.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죠. 아니면 평소에 힘이 너무 센 친구들 있죠. 쟤는 기운이 항상 넘쳐. 에너지가 넘쳐. 힘이 많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은 스탠다드인데요. 기준이라고 하면, 자, 스탠다드. 이것도 이미 영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다,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심사 기준 또는 평가 기준인데,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가면 왜 가수들 가수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그 앞에 그 선생님들 즉 그분들을 심사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죠.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도 자신의 어떤 스탠다드에 따라서 와 잘했다 못했다 또는 10점 5점 이렇게 점수를 줄 거예요. 토픽도 마찬가지죠. 토픽을 평가하는 선생님들이 내 기분에 따라서 얜 잘했으니까 6급,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2급 이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뭐 쓰기를 어떻게 썼을 때는 6급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바로 평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라고 했는데요. 기초는 이제 기본과 좀 비슷한데요. 자, 아까 기초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본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도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 있죠? 토픽2를 공부하는데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기초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픽의 기본, 기초는 제가 단어라고 했는데 그 단어를 많이 모르고 부족한 친구들은 쓰기 할 때마다 문장 쓸 때마다 잘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무슨 일이든지 기초를 튼튼하게 움직이지 않게 아주 튼튼하게 한 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 기후는요. 날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즘 정말 기후가 이상합니다. 여름인데 춥고 겨울인데 따뜻하고 지지난주 한국이 조금 그랬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다르게 굉장히 따뜻했던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거나 유난히 비가 안 온다거나 이렇게 평소와 다른 이상한 이런 기후를 나타내는 말을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4번은 기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미라는 뜻인데요. 자, 기혼이라고 하면 이미 결혼했어요 라고 해서 이미 결혼한 사람을 기혼이라고 하고요. 미혼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약혼은 결혼을 약속했다라는 거고 당연히 결혼을 알 거고요. 자, 헤어졌으면 이혼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았으면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랑을 찾아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재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혼. 자, 요즘은 비혼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혼주의자라고 해서 저는 앞으로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혼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5번도 emergency라고 해서 아주 급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긴급 문자 이런 거 한국에 사는 친구들은 여러 번 받아봤을 거예요. 지진이 난다거나 갑자기 뭐 폭설이 내린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갑자기 여기 emergency 급한 문자라고 해서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에요. 뭐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뜻이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껍질인데요. 귤 껍질. 뭐 다 할 수 있죠? 과일마다. 여러분 귤 알아요? 한국엔 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도 많이 비슷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요 귤은 요 껍질을 이렇게 까서 버려야 되죠. 그래서 껍질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많이 아는 게 바나나 껍질. 그쵸? 요렇게 내리잖아요. 요 안에 거 먹고 요거 지금 깐 거 이것을 바나나 껍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껍질.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26개, 26개의 단어를 알아봤는데요. 매일매일 하니까 조금 별로 단어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뭔가 마음만 급해서 하루에 단어 20개
너무 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욕심을 부려서 50개, 100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며칠은 잘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는 건 어려워요. 그럼 또 안 하죠. 그러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또 속상하고 그러면 100개 외우다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 그냥 안 할래.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올려줄 때 단어, 이 적은 단어지만 이것만큼은 100%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요 단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것도 다 가르쳐 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서 오늘 배운 단어는 100% 우리 마스터하는 걸로 하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와, 이게 적은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오늘도 단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나? 이미 시작했으면 자신을 의심하면 더 집중도 안 되고 더 문제만 만들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일단 어느 정도는 꾸준히 한 후에 그래도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바꿔도 되지만 조금 빠른 템포로 너무 자주 바꿔버리면 공부 루틴도 잡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또 다음에 명사 5번째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